우리 가족은 나와 나보다 2살 많은 대학생 누나,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다. 부모님은 평범한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셨고, 누나는 여자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뛰어나게 예쁜 얼굴은 아니었지만 날씬한 몸매에 호감이 가는 얼굴이었다. 나는 나의 누나와 사랑에 빠졌다. 나는 작년에 수능을 쳤지만 예상외로 내 실력보다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1년 재수를 하고 있다. 1월부터 마음먹고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재수를 시작한 지 4개월째다. 그런데 공부라는 것이 항상 책상 앞에만 앉아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가끔씩은 바람도 쐬러 가고 친구들과 만나서 술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다시 마음 먹고 공부에 예진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난 여자친구가 없다. 그리고 여자와의 경험도 없었다. 친구들과 가끔 모인 술자리에서 누구는 야, 내가 어제 여자친구와 만났는데 거사를 치렀다는 거 아니냐? 너희들 해봤냐? 너무 좋더라, 흐흐 라고 자랑을 할 때도 있다. 그럴 때면 난 가끔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그 경험이 부럽다고 느껴지진 않았다. 왜냐면 나도 언젠가 경험할 일이니깐 말이다. 어느 날이었다. 공부를 하다가 머리가 멍한 게 답답해서 바람을 쐬고 싶었다. 그래서 잠시 밖에 가까운 공원이라도 다녀오기로 했다. 나는 그 당시 오토바이가 하나 있었는데 수능 끝나고 아르바이트 했을 때 대달이를 하려고 하나 구입한 것이었다. 배기량은 높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오토바이다. 그런데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사거리를 지나서 모퉁이를 달리고 있을 때 하필이면 반대쪽에서 오는 승용차와 부딪혔다.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고 양손을 조금 다쳤다. 병원에서는 뼈가 온전히 붙으려면 3달간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병원에 있는 기간은 너무도 길고 지루했다. 수능 시험은 점점 다가오는데 병원에 있으면 공부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특히 양손을 다쳐서 제대로 책장조차 넘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살 끓어오르는 청춘에 이 나이에 병원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좀비처럼 텔레비전이나 보고 하루 종일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갑갑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 밖으로 바람 쐬러 갈 수도 없었다.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으니 아직까지 목발을 짚고 가기에는 무리였기 때문이다. 또한 스스로를 만족시켜주는 행위를 하진 못해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 나는 욕구가 꽤 강해서 하루에도 12번 야동을 보면서 욕구를 해소했는데 지금은 손을 다쳐서 도저히 할 수 없었다. 손만 괜찮아도 그게 가능할 텐데 말이다. 큰 볼일의 경우에는 엄마가 도와주거나 아무도 없을 때는 침대에 있는 벨을 누르면 직원이 와서 휠체어에 태워 환자 전용 화장실로 데려갔다. 난 양손을 다쳤지만 화장실 비데에 세정 버튼 정도는 누를 수 있었다. 아직 입원한 지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붕대를 풀려면 1달이나 더 있어야 한다. 진짜 이거 정말 미칠 것 같다. 만약에 나중에 퇴원하고 위로를 한다면 정말 엄청 특별한 느낌을 받을 것 같다. 그나마 내 기분이 해소되는 것은 부모님과 누나가 병문안을 자주 와서 함께 휠체어를 타고 외출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시고 보통 어머니께서 매일 병원에 오셨는데 아빠의 외할머니가 아프다고 해서 급히 시골로 일주일 정도 내려가셨다.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누나가 병문안을 왔다. 너 이제 괜찮아? 아참, 내 오토바이 아빠가 팔았다. 이제 절대로 오토바이 타지 마. 오토바이 타고 다들 사고 나서 후회하잖아. 라고 누나가 말했다. 착하고 귀여운 내 누나. 그래, 알았어. 오토바이 타지 않을게. 나도 이제 오토바이 무서워. 그러면서 누나는 잠시 일어선다. 그래서 내 쪽으로 다가온다. 왜냐면 점심시간이라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나는 스스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누군가가 떠먹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점심 먹여줄게. 누나가 말하면서 숟가락을 내 입으로 가지고 온다. 그러자 본능적으로 누나의 옷차림을 본 순간 나의 가공육에도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입 벌려봐. 밥 먹여줄게. 누나가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덮고 있던 이불이 밥을 먹이는데 좀 거추장스러워서 누나는 이불을 내 발 아래로 내렸다. 그런데 앞불사 나의 가공육이 누나의 볼륨 있는 몸매를 보자 반응한 게 티가 났다. 나는 평소에도 사이즈가 좀 큰 편인데 반응이 나타났으니 누나도 그걸 눈치챘는지 조금 황당한 눈빛이었다. 너무 민망하지만 내가 이 몸 상태로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다. 너무 무안했지만 그냥 이 상태로 놔둘 수밖에 없었다. 누나도 나를 보고 놀랐지만 너 뭐냐, 왜 이러냐고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줬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나를 더욱 흥분시켰다. 내 무기는 계속 커진 상태로 있었다. 순간 전에 인터넷에서 읽었던 야설이 떠올랐다. 누나가 병원에 있는 몸이 불편을 위해 동생을 위로를 대신 해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렇지만 야설은 야설일 뿐 현실과 다르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누나가 떠먹여주는 밥을 먹고 있었지만 혹시나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내가 있던 방은 2명이 한 방에 쓰는 방이었는데 한 명이 어제 퇴원해서 현재 나 혼자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은 상관없었다. 난 밥을 씹으면서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마침내 결정했다. 누나 왜? 나 부탁이 있어. 뭔데?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순간 아주 고민되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질러버렸다. 말하기 좀 그런데 말해봐 누나. 손으로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병원 생활 오래 하다 보니 미치겠어. 기어코 나는 말하고 말았다. 그러자 순간 누나는 많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야,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 신경 쓰지 마. 누나는 마치 들으면 안 되는 말을 들은 듯한 얼굴이다. 그리고 나를 보더니 화내면서 말했다. 이게 보자 하니까 누나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헛소리 하지 말고 TV나 봐. 그리고 TV를 틀었다. 그러나 TV 내용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다. 계속 머릿속엔 딴 생각만 품고 있었는데 다시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누나가 이불을 안 덮어놨기 때문이다. 그러자 눈치 빠른 누나가 또 다시 눈치챌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도 모른 척 하고 있었다. 이렇게 10분 정도
병실 공기가 차가워졌고 우리 남매 사이는 마치 미팅에서 처음 만나는 사이처럼 무척 어색해졌다. 나는 내가 먼저 꺼낸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먼저 말을 꺼냈다. 누나, 왜? 아니야, 그냥. 말을 하려다가 순간적으로 누나 얼굴을 보니 할 말을 잊어버렸다. 내가 너무 쇼킹한 말을 해서 누나가 화가 났는지 얼굴이 조금 일그러져 있었다. 그리고 또 다시 우리는 10분 정도 아무 말도 안 나눈 듯 그냥 병실 벽에 있는 TV만 봤다. 이미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했으나 차마 입에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누나는 그 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몸을 내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문 쪽으로 다가가더니 문을 굳게 잠그는 것이었다. 즉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막은 셈이다. 그리고는 내 요구대로 해주었다. 지금까지 내 몸을 혼자서만 보다가 여자 앞에 보이는 건 처음이다. 특히 다른 여자도 아닌 누나를 말이다. 이 공간에 고백하건대 나와 누나는 피가 섞인 친남매는 아니다. 엄마가 누나를 임신했을 때 임신 중독으로 누나를 어렵게 낳았고 누나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자고 하고 나를 보육원에서 데리고 온 것이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나를 귀여워해주고 내 편을 들어주는 누나를 좋아하고 있었다. 스스로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상상하는 여자는 늘 누나였다. 그런 누나가 지금 내 앞에 있다. 누나는 내 어려움을 알고 이렇게 다정하게 도와주는 걸 보니 분명 천사가 맞다고 생각했다. 나는 너무 좋은 느낌을 받았고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내 몸이 회복되는 날 누나에게 고백하기로 말이다. 그렇게 누나는 병원에 와서 나의 어려움을 해소해줬고 나는 몸이 다 나아 부모님과 집에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은 어느 여름날의 사건이 일어났다. 누나는 방학 막바지라 아르바이트를 마무리하고 며칠 쉬고 있을 때였다. 엄마는 장어를 사러 가신다고 하고 대형마트에 가셨고 나는 누나와 에어컨을 틀고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누나에게 모르는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고 다가갔는데 사실 그건 핑계였고 그날은 반드시 누나와 일을 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누나의 볼륨 있는 몸매에 내 몸이 굳건 달아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누나에게 우리 한 번만 하자. 나 그러면 더 집중이 잘 될 것 같아. 응? 누나하고 누나를 바라보았다. 너 미쳤냐? 하고 심드렁하게 나를 바라보는 누나에게 누나 나 알잖아. 나는 누나밖에 없어. 내 몸을 처음 본 사람도 누나라고. 사실 나 누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나 누나 좋아해. 내 처음은 누나에게 주고 싶어. 이리 와봐 하며 누나를 번쩍 안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누나는 내 완력에 고개를 떨궜고 우리는 이를 치를 수 있었다. 반전이 있었다. 누나는 사귀는 남자친구보다 내 몸이 훨씬 더 건강한 것 같다며 만족해했다. 거봐, 나는 누나를 위해서 내 몸을 소중하게 간직했다고 하고 말했다. 그 후로 우리는 부모님이 안 계신 틈을 다 짧고 굵게 일을 치렀다. 그 해 나는 수능 시험을 잘 봤고 누나 학교 근처에 있는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었다. 누나의 배려심에 나는
누나, 재수 성공이라는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다.